교재 116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계정 과목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회계원리 학습하셨죠? 그때 나왔던 계정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산 보면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되는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창고에 쌓여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재고자산.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상품은 외부에서 구입한 거, 판매 목적이에요. 제품은 내가 만든 거, 기업 내에서 제조한 거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틀린다 그래서 상품은 사온 거, 제품은 내가 만든 거. 제공품은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거. 미완성된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만들다 망한 거 있으면 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원재료는 제품 만들기 위해서 사온 것. 원재료라고 하죠. 저장품은 두고두고 이제 제품 생산 관련돼 갖고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소모품, 또 소모성 공구 비품, 그런 것들. 좀 오랫동안 두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원재료랑은 조금 좀 틀린 개념이 되죠. 공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기구. 그게 어쨌든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비품 같은 건 이제 카드로 사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컴퓨터나 가구, 복사기 등등 사무용품 같은 것들 흔히 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상, 걸상 그런 것들도 비품이 되겠죠. 좀 장기간 두고 사용하는 것들 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이제 이런 거 사왔을 때는 이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용 부분이에요. 자, 비용은 본사, 영업부, 관리부 그런 쪽에서 사용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부서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생산부서, 공장, 그다음에 생산지 직원, 어쨌든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면은 이게 구분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제조원가가 됩니다. 제조경비.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로 들어가고 나중에 제품으로 완성이 되면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이 틀려요. 명칭은 오른쪽에 복류생비 임차료 똑같은데 들어가는 곳이 틀립니다. 분류가. 그래서 그거 먼저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용 처리할 때는 비용을 왜 썼는가 따지면 됩니다. 왜 썼는가. 쓴 목적에 따라서 비용이 이루어집니다. 쓴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 비용 명칭을 보시면 대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거나 외워야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급여 이외에 임직원의 후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 식당 운영, 체육비,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근무복 그런 거 주는 것. 어쨌든 종업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급여 이외에 쓰는 돈, 급여 이외에 종업원들한테 쓰는 돈은 복리후생비 그렇게 처리합니다. 식당 운영, 종업원들 여기서 식사하죠. 그럼 식당 운영비,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급여를 준다든가, 재료를 사온다든가, 식자재 사와야죠. 또 식당에 관련된 전기, 수도 나갈 거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예요. 종업원들한테 들어가는 거 급여 이외에. 그 다음에 직원 회식비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직원이 경조사를 당했어요. 부모님이 들어가셨다거나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화환도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으로 이제 경조사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전부 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있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내주는 거, 그것도 복리후생비예요. 어쨌든 급여 이외에 계약된 급여 이외에 직원들한테 돈 쓰는 건 전부 다 복리후생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부동산 등을 빌려 쓰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임차료, 건물을 빌려 쓰고 주는 거, 흔히 월세라고 그러죠. 임차료입니다. 임대료는 빌려주는 사람 쪽 얘기예요. 임대료. 임대료 하면 수익입니다. 그거는 내가 건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임대료. 내가 건물을 빌려 쓰고 돈을 지급했다. 임차료. 그렇게 구별이 하면 되겠습니다. 임차료, 임대료 전혀 틀린 겁니다. 접대비, 사업상 지출되는 교재비 금액, 접대비. 거래처에 내가 갖다 돈을 쓰면 그게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밥 사주는 거. 그리고 거래처가 오픈을 했어요. 그럼 화환 보내주죠. 그런 거, 접대비.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조화막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접대비예요, 그 전부 다. 거래처로 나가는 거, 거래처에 쓰는 것, 거래처에 tuk정하는 건 접대비. 반면에 이제 광고 선전비 그러면은 그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쓰는 겁니다. 거래처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한테 쓰면은 접대비로 합니다. 자, 세금과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자산세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세금이고요. 부가세나 그 법인세는 자체 계정 과목이 있는 거고, 그런 거 뺀 나머지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단체로 상공회에서 회비를 낸다든가 하는 것들 묶어서 세금과 공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선전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상품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TV, 신문 등 매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광고 선전비.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들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복류생비가 있고요. 여기 접대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선전비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사 로고가 박힌 열쇠고리를 만들었어요. 열쇠고리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당 몇천 원 또는 만 원 돈에서 아주 좋게. 그리고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다 줬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줬으면. 예를 들어서 그 열쇠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처에 쭉 돌렸습니다. 거래처에 쭉 기념품 이렇게 쓰라고 하나씩 돌렸어요. 그러면은 거래처에 준 거는 접대비.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열쇠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광고 선전비. 이렇게 똑같은 열쇠고리를 만들었더라도, 똑같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틀려집니다.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 선전비. 그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비교통비입니다.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시내 출장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 여비, 여행 간다는 얘기죠. 교통비,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건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화, 우편. 요즘은 전화 많이 요금 없겠죠. 인터넷 요금이겠죠. 인터넷 요금. 회사에서도 전부 인터넷으로 되겠죠. 그럼 당연히 통신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편 같은 거 하는 거 통신비. 그리고 수도광열비, 전기수도예요. 흔히 이제 전기세, 수도세 그런데 그건 틀린 용어가 되겠고요.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그렇게 되겠죠. 사용 금액이에요. 사용한 것만큼 돈 내는 거니까. 그거는 묶어서 수도광열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광열비. 그다음에 이제 생산부서에서 쓴 거는 이제 전기 좀 많이 쓰겠죠. 생산부서는 공장에서 기계 돌린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전력비 그렇게 되겠다. 전력비.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틀리죠.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료, 각종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 별도 설명 필요 없겠고, 운반비, 상품 매출 시 발송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 요즘 택배 발송 많이 하죠. 그래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에 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다 운반비가 됩니다. 회사 트럭으로 해서 보내는 거는 그건 또 운반비는 아니죠, 그거는. 이건 이제 외부 이용했을 때 있는 거고. 자체에서 하는 거는 그 트럭은 차량 운반국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하면 되는 거고. 그 트럭 운전 기사는 회사 직원이겠죠. 그건 이제 급여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제 외부 택배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 운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선비, 건물이나 차량 운반국 기계장치 등을 수리했을 때 지급하는 것 수선비. 금액이 또 크고 내용 연수가 늘어나고 기능이 향상되고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 그래서 그거는 자산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 문제고 여기서는 그냥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복사지, 볼펜 등 문구용품을 구입하는 것.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 그렇게. 그리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하면은 소모품비. 근데 기업에서는 주로 다 소모품비 비용 처리 많이 한다 그래요. 또는 이거 별도로 사무용품비 그래도 됩니다. 사무용품비. 금액이 좀 클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모품비. 커피 사다 놓고 그런 거 다 소모품비라면 되겠죠. 그리고 잡비. 소속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금액이 작고 쓰긴 썼는데 어디 따로 계정 과목 만들긴 하고 그러면 묶어서 잡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엄격한 의미로는 잡비는 바람직한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잡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 잡지 같은 거는 이제 도서인쇄비라고 얘기를 해요. 도서인쇄비. 관련된 업종의 그 월간지 같은 거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직원들 전공 관련 그 서적 같은 거도 비치해 놓고 보겠죠. 그건 이제 묶어서 도서인쇄비입니다. 신문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통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사용하는 거 통신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비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계정 과목을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요즘 뭐 이제 전산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전산의 프로그램에서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 불러다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만들어 써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회계 담당자나 아니면 제3자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하고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면은 어떤 계정 과목이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상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영수증 분실했다 그러면 카드 사용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매출전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교재 117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사용일자별로 회계처리, 결제일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자, 9월 3일 날 생산공정에 사용될 합판을 구입하였다. 이거는 이제 원자료가 되겠죠. 생산 공정에서 사용할 거니까 원자료가 되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세 별도 그랬으니까 55,000원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통장에서 55,000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55,000원이 되는 거고 원재료는 50,000원어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00원은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죠. 이거는. 그래서 별도 계정 과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거는 이제 뭐 엄밀히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유동 자산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9월 5일 날 생산부 직원들 생산성 생산을 위해서 휴직을 하였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직원들 회식한 거니까.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이거는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생산부 직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다음 9월 8일 날 영업부에서 매출처 직원 상담에서 식사를 했다. 계정 과목은 요건 이제 미지급금이 되고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거래처, 구매처 직원이니까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그리고 9월 15일 날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카드로 납부하였다.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그리고 미지급금. 그리고 9월 18일 날 충무부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와서 택시비로 지급하였다. 택시비도 요즘 카드로 다 결제하죠. 여비교통비, 미지급금. 여비교통비. 9월 20일 날 홍보책자예요. 홍보책자를 우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군데 보냈겠죠. 이건 책값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우편요금 들어간 거죠. 우편요금. 그러니까 통신비. 그리고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화재보험료, 보험료. 그리고 상품을 매출액에서 화물차를 빌리고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딱 이건 외부에서 차를 빌린 거죠. 그리고 결제한 거죠. 이거는 운반비가 됩니다. 운반비. 그리고 기계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하였다. 수선비. 그리고 복사용지를 구입하였다. 복사용지,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 그래도 됩니다. 소모품비. 그 다음에 잡지를 구입하였다. 업무에 사용할 잡지가 되겠죠. 잡비 또는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그리고 이렇게 이제 9월달에 쓴 돈이 카드 대금 결제해서 55만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고 차변에는 미지급금 그렇게 되겠죠. 그동안 미지급금 이렇게 쭉 설정해 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 평가예요. 직무능력 평가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12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절 과목만 쭉 살펴볼게요. 자, 8월 5일 날 구매부 직원하고 상담을 했다. 상담했다 그랬으니까 구매부 직원이니까 접대비. 대변은 전부 다 이제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섬유 원단을 사왔다. 생산 공장. 우리 회사에서 만들 제품의 원재료 사온 거죠.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7,000원. 원재료 7만원, 부가세 대급금 7,000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잡지를 사왔다. 이건 도서인쇄비 또는 잡비. 그리고 출장을 와서 택시비 지급하였다. 택시비, 여비, 교통비. 이렇게 되겠죠. 접대비, 원재료, 잡비 또는 도서인쇄비, 그리고 여비, 교통비. 그리고 다음 관리부 직원들 회식을 하였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그리고 8월 17일은 화물차 빌리고 이용요금 했다. 이거는 운반비라고 했습니다. 운반비. 그리고 주주총회 안내 발송하였다. 이거는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이거는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 이거 7번은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주주총회 안내한 거니까 그냥 통신비로 처리했네. 통신비. 회사 홍보하고는 관련이 없죠. 통신비. 그리고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 그리고 9번은 보험료. 보험료. 그리고 10번은 수선비. 수선비라고 얘기합니다. 수선비.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그리고 사용대금 빠져나갔으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법인카드 관리하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개념, 종류가 세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사용대장이 있었고, 그리고 법인카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7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게 현금에 대한 거 배웠고요. 현금. 그리고 예금에 대한 게 지난주에 했었고, 그리고 오늘 한 거는 법인카드입니다. 크게는 그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현금, 예금, 법인카드. 법인카드는 이제 오늘 한 거에서는 법인카드 관리대장, 사용대장 작성하는 게 있었고, 회계 처리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금, 적금에 대해서는 예적금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금하고 법인카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현금에 대한 거는 조금 많았었죠. 요거는 교재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앞에 이제 예제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그 수행능력 평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이제 예제를 해놓고 있죠. 직무능력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명칭이 직무능력 평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그냥 예제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직무능력 평가가 똑같으니까 아니면은 그 직무능력 평가만 풀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제나 직무능력 평가.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서 몇 문제를 이렇게 이제 시험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로 했던 것들이요. 지금 화면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지금 이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가.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학습을 한 게 법인카드까지 했고요. 예전에 배웠던 거지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원가 나누기 그 매출 채권, 그래서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잔액. 그래서 이제 회전율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이 있었죠. 매입 채무 회전율.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회전율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정 유동성, 이래저래 운전자본을 계산했었죠. 운전자본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저래 운전자본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개가 묶음이 한 세트죠, 이게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그리고 적정 유동성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연속 문제 뭐 똑같은 거니까 지나가고요. 종합연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퀴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첫 주,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여러 번 풀었었죠. 계산이 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계산이 뭐 복잡하다면 제일 복잡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내용도 아니었었고요. 자, 그리고 쭉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요게 있었고요. 자금 수지 계획표. 이거는 이제 이런 장부들이죠. 수입액, 지출액.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자금 수지 계획표. 그래서 뭐 자금 일부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 요거는 예금. 그래서 현금에 대한 것, 뭐 예금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입금, 출금, 잔액. 요거 이제 총괄이고, 밑에 거는 현금, 그 밑에 거는 뭐 예금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직무능력평가가 되겠고요. 요건 앞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걸 쭉 묶어서 하는 거였었죠. 이거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증빙서류 제출하면서 그 지출 품위서, 지출 결의서 있었죠. 그리고 전표라는 게 있었고요. 지출 품위서, 돈 이렇게 쓰겠다라고 미리 이제 계획 세우는 거죠. 견적서 보고 품위서 작성하는 거. 보고 내용 그냥 기록하는 거였었죠. 물론 이 양식 자체를 여러분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양식이 주어졌을 때 자료 보고 그냥 입력만, 기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출 품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 나오죠. 이제 지출 품위서를 보고 요거대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출 결의서가 나오는 거죠. 지출 결의서. 대체전표. 그리고 요건 세금 계산서 얘기고요. 뭐 예제까지는 없었고, 요거는 뭐 아까 그 지출품에서 지출 결의서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현금이 있었죠. 이게 소액 현금 출납장. 주어진 내용 보고 뭐 기록하는 거 되겠죠. 소액 현금 출납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현금 출납부가 되겠습니다. 현금 출납부. 현금 출납부. 거래 보고 현금 출납부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내용 그대로 입력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게 예금이죠. 예금에서는 예금 적금 관리대장.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아까 그 자금 일보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 품위서 지출 결의서, 소액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그다음에 예적금 관리대장, 그리고 오늘 했었던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사용대장 다 보고 그냥 내용 입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대장이고, 차이 조정하는 거죠. 은행 계정 조정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잔액 조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한 거는 아까 법인카드 관리대장이요. 법인카드 관리대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법인카드 사용대장, 관리대장 사용대장, 그리고 분개하는 게 있습니다. 분개, 회계 처리하는 거. 이렇게까지가 교재에 이제 예제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전체 학습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첫 주에 썼던 거, 적정 유동성 계산하는 거, 재고조사 30일부터 해서 적정 유동성 계산하는 거, 현금 출납부는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출납부. 그리고 은행 계정 조정표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하실 때 어쨌든 예제 위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외우고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제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 근데 적정 유동성 계산하는 거는 손으로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험은 대면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얼굴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시험 때까지 건강 유념하시고 당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